네, 오늘 오전에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이 잠시 후입니다. 9시 50분쯤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8시 40분에 순안공항을 출발했고 그래서 9시 50분쯤에 이제 도착을 한다. 네네. 거의 한 12시간 정도, 11시간 40분 동안 북한에 있었던 건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번 특사단의 임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중요한 임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동안에 걸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됐고 오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은 100% 됐을 거라고 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입장을 받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측 특사단이 직접 그것을 설명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마 이번 주 내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아마 내일 모레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우리 특사단의 임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중간에서의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역할 이것이 가장 컸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게 리설주 여사가 동반을 했는지 만찬에 사실 지금 누가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갔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정보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예. 리설주 여사도 참석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약간의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1차 때 우리 특사단이 이제 방북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딱 6개월 전인데요.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만찬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측 특사단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이설주 여사가 동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 특사단이 조선노동당 청사에 도착했을 때도 직접 마중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 측 특사단을 배웅할 때도 이설주 여사까지 같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짓는 그런 상당히 뭔가 성과를 크게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출발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 관련된 논의가 핵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특사단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이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에 바로 오픈이 되기보다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부분은 바로 오픈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북미 관계 부분은 미국 쪽과의 어떤 사전 대화랄지 또 우리 측에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오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은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조금은 좀 톤다운 돼 있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 왜냐하면 북미 현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북 특사단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대우를 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지난번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북은 우리 특사단 5분의 그 멤버 플러스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함께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쪽에서는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의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리성건 그다음에 김영철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직접 영접을 하고 이런 과정은 우리 측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 또는 현재 남북 관계에서
북미 관계 차원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것들을 남북 관계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풀어보자. 또 남북 관계에서의 돈독한 부분을 북한이 좀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특사단 파견의 시점이 좋았던 것 같은 게 우리가 특사단 보낼게 받아줄래 했더니 바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친서를 가져가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했는데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는 북한의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그 서신을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을 거의 전제했다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서를 직접 우리 특사단이 갖고 가게 한 것도 역시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서를 갖고 온 것 자체도 예우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어쨌든 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측 입장에서도 역시 우리 측과의 그런 대화 네. 이것이 이제 북측으로서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현재 그 상황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자체가 네. 특히 북미 간에 지금 사파성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측의 그런 그 문 대통령의 서신이 직접 북측 김정은 위원장에 네. 전달되는 예. 이 과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친서에는 보통 보면요, 이 친서의 그 글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제 양쪽 양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서가 보통 이제 그 접혀져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네. 보면 이제 네. 펼쳐 보면 양쪽의 글자가 큰 글씨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이제 안부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제3차 정상회담을 빨리 갖자. 네. 그리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지금 더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빠른 속도로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함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비공개라서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친서 내용이고요.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실무적인 협상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리 특사단의 만남 속에서 네. 구두 메시지는 많이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 글씨로 글자로 표현되는 형식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받아왔는가, 의제를 정해졌는가 이게 네네. 관건인데 네네.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번 달 말에 유엔 총회가 있고 18일부터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구절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동방 경제 포럼이 이제 11일에서 13일. 네네. 그럼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그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예측을 지금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네. 그것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에 이제 바로 공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서 정상회담 날짜는 저는 받아왔을 거라고 보는데 예. 네. 날짜를 우리가 9월 달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네. 9월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9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29일 날은 이제 북측의 고위급이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누구가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네. 25일 날은 미국 측의 대표가 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9월 한 3, 4일 이후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9월 구구절 앞으로 한 4일 남았습니다. 이 구구절에는 이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구구절을 지내놓고 본다면 대체로 17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우선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틈이 고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네. 이외에도 대북 특사단의 역할은 남북 정상회담 이외에 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끌어내는 것일 텐데요. 네.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런 중재안을 내놓았을지에 대한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그 특사단의 방북도 그렇고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중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전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 예.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화했던 50분간의 통화에서의 그 내용들을 저는 그 한미 간에는 좀 더 조율을 했다고 보는데요. 예. 그 조율된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우리 특사단이 설명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신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북측의 친서를 우리 특사단이 가져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예. 거기에는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네. 그 부분에서 우리 측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듣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희망을 걸자면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결단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시작도 결단에 의해서 시작됐거든요. 네. 북미 간의 결단에 의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출발점에 있습니다만 삿바싸움을 북미가 지금 상당히 심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첫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난기류가 형성돼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것 역시 저는 북미 최고 지도자 네. 문재인 대통령 3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계속 탑다운 방식이 계속 많이 주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핵실험장 뭐 폐기를 몇 개 했더라도 그래도 뭐 핵시설 뭐 리스트도 내놓지 않았고 네네. 탐탁치 않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안 해주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두 개도 이렇게 엮어서 오늘 대화의 주제가 됐을까요? 대화의 주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의 주제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로서 비핵화 논의, 그다음에 종전선언 논의가 구체적으로 내일 발표될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특사단의 정영 실장 같은 분이 아마 워싱턴을 곧 방문할 거라고 보는데 예. 그 방문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거치면서 아마 그것이 우리 특사단이 북미 관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마저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뭘 믿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리스트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전선언이나 지금의 현재 문제들이 이것이 사실 최종 목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네. 이제 하나의 단계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함과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리스트 문제랄지 또는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핵시설의 신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북한이 해나가고 그다음에 미국이 다음 행동을 하고 북한이 행동하고 이런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북미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네네. 위원장이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구절. 네네. 이 바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미국을 의식해서 오지는 못하고 지금 당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옵니다. 네네. 이것을 아무래도 북한의 체면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못 가지만 3위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까요? 이건 이제 중국의 고민이 담겨 있고 북한의 고민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원했을 거라고 봐야 되고 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지금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표현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주석에게 평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의 신호를 계속 보냈거든요. 북한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예.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미중 간에는 지금 무역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지금 괜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북미 간의 문제 때문에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지금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단순히 서열 3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예. 시진핑 주석이 비서실장을 오래 했고 네. 30년 동안 시 주석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직접 본인이 가지는 않지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보냄으로써 북중 관계는 여전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는 또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과시하는 또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갔다가 조금 후에 9시 50분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내일 브리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교수님과 함께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을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